여러분 요새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을 만든다는 소식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글의 TPU, AWS의 트레이니움과 인퍼런시아, 그 다음 테슬라의 도조, 그리고 이제 메타까지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이걸 거예요. 이런 칩들이 나오면 기존의 엔비디아 칩이 대체되는 거 아니냐, 이 칩들의 성능은 얼마고 가격은 얼마냐,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가, 자, 여러분들의 고민 한꺼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빅테크들이 자체 반도체를 만들고 있어요. 이걸 이제 주문형 반도체라고 해서 ASIC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결국 이 주문형 반도체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네, 말 그대로 나만을 위해 커스텀한 반도체이기 때문에 내가 쓰는 워크로드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전성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을 덜 쓰면서 성능은 좋게 하는, 이제 그 전성비가 좋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게 바로 이제 주문형 반도체의 핵심입니다. 자, 구글의 TPU가 가장 유명한데, 이 구글의 TPU는 AI 칩의 또 다른 절대 강자인 브로드컴이 설계를 맡아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구글도 설계를 한다는 썰이 있는데 아마 둘이 같이 협업을 하겠죠. 그리고 AWS 같은 경우는 마벨, 이제 또 테슬라는 또 의외로 삼성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협업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도조칩은 삼성이랑 협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뭐 하나의 회사랑 협업을 한다기보다는 정말 다양한 회사들과 같이 설계 및 디자인을 하고 그 위에 후공정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뭐 한두 가지의 기업만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주문형 반도체의 상용 솔루션에 대비 좋은 점은 아무래도 이 이피션시, 에너지 소비 대비 성능이 더 잘 나온다는 건데,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 나온다는 거냐, 얼마나 효율이 좋고 시장성이 있는 제품이냐. 자, 이 모건 스탠리에서 만든 자료가 있길래 들고 왔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주문형 반도체와 엔비디아 칩의 비용 대비 성능비, 한마디로 가성비는 차이가 꽤나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격 대비 성능비를 비율로 표시했을 때 엔비디아의 새로운 프로세서인 블랙엘 같은 경우는 무려 9.1이 나옵니다. 반면에 다른 반도체 칩 같은 경우는 2에서 높으면 4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절대적인 성능 자체가 진짜 어마무시한 수준이에요. 이거를 이제 토털 프로세싱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이제 인테저 8 기반 텐서 코어 테라플롭스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I 연산에 필요한 능력 자체가 무려 32만으로 그냥 다른 칩들이랑 거의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지금 아니 엔비디아 칩이 좋다는 들어봤는데, 이게 수치로 직접 확인했을 때는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게 나머지 칩들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엔비디아 칩이 너무 뛰어나서 그렇지 다른 칩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성능 차이가, 절대적인 성능 차이가 일단 엄청 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같은 경우는 그만큼 엔비디아의 블랙엘 시리즈가 상당히 비싸요. 이제 칩당 거의 35,000달러. 반면에 AWS의 인퍼런시아 2 같은 경우는 1250달러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뭐 최대 한 20배 정도 비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 성능을 가격으로 나눈 그 가성비의 지표겠죠. 이게 아무래도 애초에 절대적인 성능 자체가 너무 차이 나다 보니까 이게 이 성능비마저도 9.1로 그냥 다른 칩들을 압살해 버렸습니다. 자, 결국 경영진들의 판단은 엔비디아 칩을 사는 게 더 싸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들도. 그런데 또 이미 쉽게 사업을 포기를 못하는 이유들도 있습니다. 일단 본인들 입맛에 맞는 칩을 개발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R&D가 일어나고 M&A가 일어나면서 여러가지 전략적 시프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를 좀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독보적인 회사가 되어버렸으니까 이 빅테크 정도라도 견제를 그나마 할 수 있는 거지, 솔직히 이제 다른 기업들도 AMD나 인텔 칩 써보고 싶을 건데 너무나 성능이 좀 딸리니까 쉽사리 못 사는 거거든요. 솔직히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AMD나 인텔 성능이 더 뛰어나게 확실히 차별화되게 올라온다면 독점 구조를 깨고 공급망을 다각화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칩들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성능 뿐만 아니라 가성비마저도 엔비디아가 전부 다 씹어먹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깰 누군가가 언젠간 나오겠지만 향후 수년간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하드웨어만 뛰어난 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쿠다 생태계까지 모두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 AI 칩에서 거의 절대적인 해자를 구축해 버렸거든요. 아마 향후 수년 정도는 엔비디아가 절대적인 강자로 군림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냥 모든 면에서 지금 초격차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엔비디아를 이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기업이 뭔가 찾아봤는데, 역시나 TSMC가 이 AI 칩에서도 강력한 해자를 구축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엔 TSMC와 엔비디아 모두 올해 상승한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이제 COWOS 패키징이라는 게 있어요. 뭐 요새 이제 AI 칩이다 하면 이제 거의 다 COWOS 패키징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반도체를 여러 단으로 쌓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를 통합하는 후공정 패키징 기술이 있는데, 이게 올해도 거의 한 2배 정도 생산량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5년에 보시면 거의 2.5배 이상 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매출의 대부분은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 밑에 표 보시면 63% 포션이 이제 엔비디아에 배당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브로드컴이 13% 정도, 그 다음이 AMD로 8%,
이거 정말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웨이퍼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제 웨이퍼라고 하면은 이렇게 많은 수의 회로가 새겨진 원판 형태의 칩입니다. 이거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주력이 되는 5나노 공정 같은 경우 가격이 거의 한 120%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참고로 여기 5나노라고 분류되어 있는 웨이퍼가 이제 호퍼 시리즈와 블랙엘 시리즈,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을 만드는 그 기반이 되는 웨이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웨이퍼 프라이싱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오른쪽에 보이시는 TSMC의 마진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반도체 제조업에서 이만큼 마진을 뽑아낼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긴 하거든요. 영업이익이나 네프로핏 마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TSMC도 본인들만의 확실한 해자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거를 깰 회사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 다양한 회사의 AI 칩들이 각각 웨이퍼를 얼마씩 먹고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분석된 표를 한번 봤는데, 여러 개가 있지만 이 매출만 딱 봤을 때 웨이퍼 한 장당 얼마가 나오느냐, 대략 한 19,000달러 정도로 보고 이 19,000달러 곱하기 만들어지는 수량 Q를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매출 규모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는데 엔비디아가 대충 한 2,500만 달러 이 정도의 웨이퍼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구글이나 아마존, 그다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규모가 꽤 있어요. 가장 많이 생산되는 구글 TPU 칩 같은 경우 엔비디아 생산량의 대략 한 15% 정도? 이 정도면 엄청난 규모로 만들고 있는 거 맞아요. 그 밑에 AWS나 테슬라, 얘네들도 제법 물량을 많이 뽑아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다가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19,000달러 웨이퍼 한 장에 이 B200 칩이 16개가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 물론 HBM도 사고 뭐 다른 것도 사서 갖다 붙이겠지만 도대체 엔비디아가 이걸 얼마나 많이 남겨먹는 건지 상상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19,000달러짜리 가져와서 약간 가공한 다음에 45만 달러에 판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거의 정상적인 상행위 수준이 아니라 연금술을 한 수준인 것 같은데 정말 다시 봐도 대단한 마진율입니다. 자꾸 얘기가 샜는데 다시 본제로 돌아와서 이제 TSMC의 공정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 현재 TSMC의 4나노 공정 수준이 삼성의 3나노 GAA보다 오히려 트랜지스터 밀도가 더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이 4나노 공정, 3나노 공정이라는 게 정확히 그 나노 공정 선폭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게 편의상 붙인 네임이기 때문에 뭐 사실 충분히 TSMC의 4나노가 삼성의 3나노보다 높다고 해도 뭐 크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인텔 공정도 나와 있는데 인텔 공정이 과연 이 TSMC 비빌 수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뭐 단순히 공정 밀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가격적인 경쟁력부터 퀄리티 컨트롤까지 이 TSMC가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파운드리는 정말 그냥 독보적인 해자를 구축해버린 게 TSMC인데 이거 이제 삼성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장표를 하나 들고 왔는데 이제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이에요. 자, 이제 반도체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AI 반도체가 다른 반도체보다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사실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한데 지금까지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훈련 AI 중심이었다면 앞으로 이제 추론 AI로 넘어가는 시장이 올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수요가 넘어간다는 표현보다는 같이 성장하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골드만삭스의 추측에 따르면 추론 AI 같은 경우는 연간 평균 성장률 91%, 커스텀 AI 같은 경우는 100%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시장 조사나 리서치 해보신 분들은 이 100% 연평균 성장률이라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수치인지, 얼마나 그게 높은지 감이 오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 업종 단위로 묶었을 때 가장 성장률이 빠른 업종일 거예요. 근데 뭐 이제 AI 반도체만 딱 하는 회사는 거의 없고 이게 회사별로 AI 부분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이 성장률을 온전히 가져가는 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모든 AI 반도체 생산을 맡게 되는 TSMC 정도가 저의 강력한 투픽이고 이제 그 다음이 브로드컴이나 퀄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가장 강력한 투픽은 역시나 진짜 엔비디아와 TSMC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1시간 내내 떠들 수도 있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고퀄리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